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들의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모르고 있던 시민들도 일부 있어 홍보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정부 3기 신도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교통과 산업단지 계획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끝난 계양 테크노밸리엔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 이슈가 있습니다. 인천시 광역 소각장 시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뷔페 식당과 물류센터에서도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원 클럽에 이어 또 다른 집단 감염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이세진 기자, 부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부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환자 발생 이후 물류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환자 가운데 한 명은 집단 감염지로 추정되고 있는 부천의 돌잔치에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를 인천 학원 강사발 4차 감염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환자들이 이 확진자를 통한 전파 사례로 밝혀진다면 5차 감염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확진자가 나온 부천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3,900명에 달하는 직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물류센터 안에서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이 200여 명에 이릅니다. 또 확진자들 가운데는 부천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인천 계양과 부평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가 하면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천 상동 석천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이 환자는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초등학교는 긴급 휴업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등교 예정이었던 1, 2학년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어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죠. 때문에 정부가 전국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출근길 풍경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 아저씨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버스에 오르자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마스크 착용하면 못 타요.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버스를 비롯해 택시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됩니다. 네,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중교통기사와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만큼 착용 안 하면 이런 대중교통 이용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가 있어야 모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안전한 거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죠. 그렇지 안 쓰고 탄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 안 태운다면 좋지 뭐.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충도 있습니다.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탑승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님들이 좀 잘 안 지키려고 그러고 그 몇 마디 하면 시비를 걸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아직은 있어요. 막말로도 탔는데 나이 잡순 할머니가 탔는데 아이고 깜빡 잊어버리고 마스크 안 썼다는데 안 썼으니까 내리라고 할 거야? 노인네보다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되냐.
특히 노인 등 일부 시민들의 경우 마스크 의무화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직 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은 또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지 못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5차, 6차 감염 등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N차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꾸준한 확산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정부 3기 신도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새 신도시 내 교통과 산업단지 계획이 함께 발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 대한 국토부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부천과 인천 계양 등 정부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교통 대책입니다. 인천 계양 등과 연결되는 슈퍼간선 급행버스, 즉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일대와 연결되는 교통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 중으로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하게 됩니다. 또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중심광장과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기로 했고 문화와 상업 등의 기능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가 조성되는 것도 핵심입니다. 주요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 산업을 중심으로 산단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추가됩니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인천과 부천, 서울 마곡이 이어지는 서부권 최대 산업벨트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천 대장신도시는 상반기 안에 도시 기본 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네, 대장 신도시 소식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여러 이슈 중에 주민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이 소각장 건립 이슈일 텐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각장 건립 등의 자원 순환 정책은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인데 이게 주민 반대에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업이죠. 그런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에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일주기를 맞아서 소회를 담은 글을 이제 자신의 SNS에 남겼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려준 원칙과 소신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네. 이어서 미루기만 했던 선진 자원순환 정책과 친환경 매립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 곳곳에 친환경 소각장을 지을 때가 되었다.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앞서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난받고 인기가 떨어져도 괜찮다.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미루고 피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강하게 이 친환경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보여지는데 사실 지역 내에 이 친환경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소각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하루 1,09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이제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죠. 앞서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도 언급을 했지만 인천시는 2025년 무조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한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매립지가 종료가 되면 하루 2,035톤의 소각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처리 용량의 이제 2배 정도가 되죠. 친환경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인천시가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중간 보고회에서 어느 지역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지 이런 권역별 검토 결과가 좀 담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5월 중 중간 보고회가 열릴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는 중간 보고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소각장을 어디에 건립해야 되는지 용역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 용역 보고서에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어디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계양 테크노밸리의 경우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택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처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규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건데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앞서 소각장 건립 이슈가 제기됐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근 이 부천 대장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자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송영길 국회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안이에요.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이제 부천 대장동도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죠. 네. 앞서 이제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 그리고 이 대장동에 소각 시설을 갖춘 자원순환 센터가 있습니다. 네. 같은 권역에 또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주장인 거예요. 이제 대장동 자원순환 센터를 현대화해서 계양 테크노밸리의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자. 라는 이런 주장인 건데 계양구도 이와 같은 의견을 담아서 인천시에 부천시와 좀 이 부분을 논의해다오 라는 이런 공문을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인천시, 계양구 모두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 경기도와 논의를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재 소각장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용역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용역에 뭐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이후에 이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각장은 님비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계양구 구민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소각장도 현대화 사업을 인천시가 추진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갖고 현재 지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반발은 뭐 뻔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했을 때 과연 부천 시민들이 이에 동의를 할까?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좀 드는데 네.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이 추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지요.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중 2번에 걸쳐 무단 이탈한 남성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라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 과거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도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에 그쳤지만 지난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을 나와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양주의 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된 뒤에도 또다시 무단 이탈.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당국은 물론 시민들을 바짝 긴장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됐을 당시 의정부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했음에도 2번에 걸쳐 무단 이탈을 한 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을 봐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이유로 격리 조치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이후 김 씨의 어머니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했다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젊은 애를 여기서 이렇게 문 것들은 왜 앞으로 살 능력이 없잖아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26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3만 3천여 명.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경찰이 이미 한 차례 경고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만큼 자가격리자의 경각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긴급 돌봄을 신청한 경기도 내 초등학생들이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초등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지난 21일 기준 3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2만 5천여 명보다 5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가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돌봄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와 인천시가 소외 이웃들을 위해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평구 보건소와 인천시는 26일 부평역 북광장에 검진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진 활동을 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와 인천시는 노숙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진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수도권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기간이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지자체에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내 유흥시설 157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김포시는 연장된 금지 기간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명령을 어기는 업체는 고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 급식도 중단됐었죠. 김포시가 쓰지 못한 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 식재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5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쿠폰 5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식재료 지원을 받는 학생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6만 5천 명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상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다문화 가정도 예외는 아닌데요. 부천 오정경찰서와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 10가구에 쌀과 식료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순길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살피고 보듬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낮에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쯤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손가락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6개월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에 비가 지나고 나서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름색이 짙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25도 가까이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으니까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요일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제주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의 하늘도 맑겠고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TVB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